네, 전 피터형이고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닥터하울입니다. 안녕하세요. 붉은 노루입니다. 네, 우리 목소리가 이렇게 다운돼 있죠? 이렇게 한자 편집 미녀 이거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붉은 노루님은 이제 해외 주제에 관해서 하실 말씀 있다고 취준생들에게. 네. 보통 대학생분들을 만나면 특히 뭐 이제 예를 들면 국제통상이나 아니면은 언어를 전공하는 친구들 중에 그 해외 주재원에 대한 꿈이 이렇게 막 부풀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친구들 할 때 얘기할 때 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친구들의 환상을 깨는 겁니다. 저는 한 4년 정도 주재원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느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의 이제 환상을 깨는 걸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고요. 제 개인적으로 경험이 뭐냐면은 주재원 생활이 꼭 그렇게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다. 예,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은 주재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하는 건 좋은데 이런 장점과 단점, 그러니까 한마디로 단맛과 쓴맛을 다 알고서 하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그게 가능하면 본인들이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어떤 위치에 있다면은 그걸 알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하고 싶다 라고 이제 하는 친구들만이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장점은 일단 그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 보면은 단순히 그냥 외국어 배우고 내가 해외로 가든 아니면 한국에서 이제 교환학생으로 온 다른 나라 학생들을 만나건 간에 이게 이제 학생 단계에서 배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직장이라는 조직에 속해서 어떤 미션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다른 문화권은 이제 사람이나 언어를 이해하는 수준이 단순히 이제 친교나 공부 목적으로 이제 접했을 때와 일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일을 할 때 느끼는 어떤 갈등 관계, 차이점 이런 것들이 더 명확하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어떤 밀도 면에서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 또 다른 장점? 다른 장점은 해외 생활을 해볼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네. 주재원 생활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외에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좀 너무 디테일하게 관련이 되고. 자, 그럼 이제 환상을 깹시다. 네, 환상을 깨자면 첫 번째로는 일단 생활 수준이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로 내가 거기 일하러 간 거잖아요. 일이 주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외에 이제 내가 누리는 생활적인 부분은 사실 더 마이너한 거고 그 마이너한 생활 수준에 있어서도 얘기를 했을 때 뭐냐면은 일단 내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게 폭이 넓지는 않고요. 그 수준이 이제 예전에 말하는 것 비해서는 많이 보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다 돈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비용 같은 요소들이 또 많이 있고 너무 횡설수설한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전에 이제 보면은 흔히 선진국에 가게 되면 이제 뭐 돈은 많이 내지만 수준이 높다던가 아니면은 그 개발도상국에 가게 되면 돈은 적게 수준은 좀 떨어지지만 돈이 적게 들다. 그래서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공식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한 예로 들면은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특정 지역을 별 지칭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내가 누리는 생활 수준이 훨씬 못함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비용이 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꼭 트레이드 오프 관계나 비례 관계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점 같은 경우 내가 현지 직접 가서 생활을 해봐야 돼요. 예.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그거랑 관련된 부분인데 돈을 그렇게 많이 모으지는 못합니다. 네. 기대했던 거가 그 정도는 아니다. 네, 그래서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고 그 다음에 일단 다른 여담으로 이제 말하는 건 제가 흔히 말하는 그 시발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네.
유튜브니까 나가도 돼 이런 거 네. 써도 돼. 이게 뭐냐? 아니 근데 이게 요새 굉장히 정제된 표현인데 시발 비용이라는 게 뭐냐면은 다 알걸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한국에 있었으면 안 썼을 돈인데 외국에 있기 때문에 쓰는 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흔하게는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차별을 받는 요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외국인이기 때문에 더 내야 되는 비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흔하게는 어떤 행정 처리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현지인들도 우리나라 그 휴가철 가면 외지인들한테 바가지 씌우는 것처럼 그 외국인들한테 이제 더 요구를 하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뭐 현지에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병원을 갈 때라든가 이발소를 갈 때 또 더 많은 비용을 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무슨 이야기했죠? 그 닥터 아울님이 어렸을 때 주재원 교육상으로는 주재원 생활이 교육상으로도 이제 사실 비용 문제인데 그 일단 자녀를 현지나 이제 그 현지에 있는 뭐 영국이나 미국 학교에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거 장점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비용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교육비에 대한 지원이 나오긴 하겠지만 그걸 완전히 100%로 풀커버 해주는 기업들은 사실 제가 손에 꼽거든요. 손에 꼽는다고 해도 아마 5개 회사가 안 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기 비용을 내는데 그 비용이 사실은 예전에 저희 회사의 뭐 부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했을 때 하는 비용보다는 요즘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재원 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모습이나 이런 특성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주재원을 회사에서 뽑을 때 좀 선호한다. 사실 네, 기업에서 주재원을 뽑는 데는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하나는 당연히 이제 누구나 생각하시는 건데 그 지역이나 아니면 그 해당 지역의 언어에 대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당연히 어드밴테이지를 갖는 거고, 근데 이게 좀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00% 그렇지는 않은데 이게 이제 제가 사실은 그 대학생들이나 아니면 취준생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인데 그 해당 지역에 대한 지식이 있거나 언어를 몰라도 그 기업체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을 파견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업들은 어디까지나 이윤을 창출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뭐 영어로 비즈니스를 하는 지역도 있는 데다가 그런 걸 모르다고 하더라도 현지에서 이제 채용한 인력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사업은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보다 사실 실제 사업을 할 때는 어떤 그 산업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현지 바이어들이나 아니면 거래선과 연락을 하면서 그걸 또 본사와의 연락을 이제 또 연결해주는 그런 게 주재원의 역할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지역이나 언어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만 가서 잘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되면 내가 맡은 어떤 상품이나 산업에 대한 경력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예,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딱 이야기 들어보면 결국 중요한 건 커뮤니케이션인데 맞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이 현지 언어를 잘 함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 이득이 있기도 하고 네. 대신에 본사와의 그런 업무 프로세스 이해를 잘해서 본사와의 이제 연락 체계나 정보 전달이 잘 되게 하는 커뮤니케이션 두 가지로 했을 때 그 두 가지를 아우르는 그런 능력을 더 중요하게 본다. 이렇게 보되나요? 그렇죠. 네. 깔끔하게 정리했나요, 제가? 네, 너무 깔끔하신데요. 네, 제 멘트 안 쓰시고 피투왕님 멘트만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들었으니까 내가 정리를. 네. 네. 좋습니다. 혹시 보탠 말 없으시죠? 노르님 주옥 같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박수. 피곤해요. 구독하기, 좋아요, 잘 읽었다는 댓글 남겨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과거에 비해서 주재원 생활의 매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맞습니다. 라는 네. 경험 섞인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 네네. 뭐 취준생이나 그런 분들 이제 외국 생활이나 이런 데 판타지가 있는 저도 옛날에 좀 판타지가 있었는데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이 될 만한 현실적인 이야기나 분위기 같은 거 한번 전해드릴게요. 네네. 저는 참고로 해외 경험이
뭐 완전치는 않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교환학생을 1년 동안 2번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지난 4년간 러시아 쪽에 주재원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생활을 하는 게 좋다 나쁘다라는 걸 이제 좀 딱 잘라서 얘기하기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뭐 이미 다녀오신 분들도 많지만 그런 경험이 없는 이제 대학생 분들은 내가 막연히 이제 해외에서 일을 하고 해외 주재원을 다녀온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엄청 폼도 나고 또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첫째는 가면 무조건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예전에는 그 해외 주재원이 희소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희소성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 사업을 이제 많이 하면서, 예전에는 그걸 이제 에이전시나 아니면 현지 파트너 통해서 많이 했는데 요즘은 법인 진출을 실제로도 많이 하고, 직접 법인 진출을 하다 보면 또 주재원을 파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해외 주재원 파견 기회라는 게 예전에는 일부 기업이나 기관들에만 있었던 희소한 기회였지만 요즘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희소성이 떨어졌다. 희소성이 일단 많이 떨어졌고, 근데 이건 또 바꿔 말하면 어느 직장을 들어가든 갈 수 있는 기회는 예전보다 많아졌다. 근데 항상 희소성은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대중성이나 그런 거랑 비례를 하고, 두 번째는 그 돈 문제예요. 돈 문제가 이제, 근데 가장 이제 걸리는 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사실 각 국가별로 이제 경제 수준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물가 수준별로 많이 드러나고,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경제 환경이나 생활 수준이 못한 나라에 가면 거기서 누리는 생활 환경은 상대적으로 나으면서도 돈을 많이 모을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뭐 이런 것들 비교했을 때는 주재원이 막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건 보통 하면 선진국 가는 것보다 뭐 제3세계 국가에 주재원을 가는 사람들한테 해당되는 거네. 요즘은 그게 더 많이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왜 그러냐면은, 예전 같은 경우는 선진국은 물가가 비싸지만 생활 환경은 좀 더 낫고, 후진국 같은 경우는 생활 환경은 좀 못하지만 물가가 많이 싸서, 뭐 예를 들면 선진국 주재원으로 가면 좋은 생활 환경을 누리고, 후진국 주재원으로 가면은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모은다, 뭐 이런 어떤 정형화된 패턴이나 아니면 조건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꼭 맞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돈을 많이 모은다는 건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그러니까 보통 주재원을 가면 그다음 주재원을 가면은 일단 급여는 그대로 나오고, 한국 급여 그대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주재원 수당이라는 게 나오죠. 이거는 뭐 물론 뭐 원화로 받냐 달러로 받냐 현지화로 받느냐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뭐 동일합니다. 그리고 주재원을 나가게 되면 거기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재반 어떤 환경에 대한 보조금이 나오죠. 예를 들면 주택, 그다음에 통신, 아니면 모든 기업이 그런 건 아닙니다만 차량이나 아니면 뭐 자녀 교육비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은 제3세계나 후진국으로 가면 이제 그런 것들 다 충당하고, 한국에서 있는 원래 월급은 거의 통장에 쌓여 그렇게 세이브하는 게 이제 예전에 그런 건데 요즘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력이 좀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죠.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런 뜻이었나요? 그렇습니다. 또 두 가지 말고 또 추가로? 아니요, 두 개가 제일 크나요? 이 정도만 하면 되고, 그 두 가지가 사실 제일 크다고 보시면 돼요. 혹시 이제 주재원을, 그러면 이제 자 이런 질문 합시다. 주재원을 꿈꾸는 사람에게 당신이 혹시 주재원 꿈꾸는 사람들이랑 그 옛날에 보면 대학교에 강의 가서 특강도 가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런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잘못된 환상이 어떤 게 있나요? 이런 생각 하지 마라. 일단 첫 번째로는 주재원을 나가면 생활이 좀 더 편하고 돈도 많이 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첫 번째 점이랑 관련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관리자가 되다 보니까 일이나 이런 게 좀 많이 편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 사실이긴 하죠. 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일단 기본적으로는 해외 지사에 가게 되면은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이 관리자 역할을 맡고 또 현지에서 현지 채용을 많이 해요. 그게 이제 현지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일 수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또 현지 채용으로 해서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관리자 역할을 맡는 거는 맞는데 어떤 책임도나 아니면 업무량에 있어서 그게 절대 뒤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죠. 예. 사실 머리 아픈 일도 굉장히 많고요. 그런 경험들을 사실 다 해봐야지 주재원 생활의 그 피와 땀, 단맛과 쓴맛, 예, 한마디로 참맛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을 다 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닥터님 혹시 궁금한 게 있나요? 외국 생활 주재원 때는? 외국 생활 좀 했던 것 같은데. 외국 생활을 혹시 해보셨죠? 네. 사실 아버지가 주재원이라서 제가 주재원 자녀로 살았었기 때문에 그럼 어디 살았어요? 상하이에 있었는데요. 아, 상하이 좋지. 부모가 주재원이면 자녀는 정말 좋습니다. 진짜 그건 그럼 교육 차원에서는 좋은 거네요? 예, 그거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벌써 거의 20년 전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옛날엔 좋았다는데 옛날에 그 좋은 시절에 주재원 자녀였으니까. 근데 지금도 자녀들이 그렇게 좋은 교육 기회를 누리는지는 좀 궁금해요, 사실은. 그래서 영어가 좀 자연스럽게 외국어가 자연스럽게 잘 됐네요. 사실 이제 외국 생활도 했었고 그때 이제 아버지 나이도 좀 직위도 있고 하니까 좀 당연히 생활 수준도 좀 어느 정도 한국보다 훨씬 높게 누릴 수도 있었고 그런 게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었죠. 근데 물론 아버지는 그렇게 편하진 않으셨을 거예요. 예. 근데 사실 지금도 아마 가 있는 주재원으로 싱글로 나가 있는 사람은 못 느낄지 모르겠는데 어쩌면 우리 노루님 회사에 기혼 그리고 자녀를 데리고 나가서 자녀를 국제학교 보내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누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교육수당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아, 예. 풀로 나오진 않지만 어느 정도 보조가 되고 있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저희들끼리 얘기하는 부분은 자비 부담이 조금씩 커진다. 예. 예, 그런 게 조금 매력이 없어지는 이유 중에 또 그게 이제 그거는 사실 너무 디테일한 부분이라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런 부분이 있죠.